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앞서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오늘 글 하나 더 읽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약속한 대로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 어느 정도인지 삼토시님께서 올려주신 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삼토시님께서 서울 주택시장 버블 수준이라는 글을 오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아침 일찍 올려주셨습니다.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내용 한번 좀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3개월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이게 소득 대비로 부담되느냐 이거겠죠. 2018년 1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중간 소득 가구고요.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중간 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 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사실상 가구의 주택 구입 여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 100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는 중간소득의 서울 근로자가 중간가격의 서울주택을 구입할 시 소득의 약 25%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버는 돈, 중간주택을 살 때 중간소득을 가진 사람이 약 25%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같이 상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게 지금 이제 2004년부터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평균치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치는 118.3이라고 합니다. 118.3. 그래서 이게 기준으로 봤더니 2018년 1분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18.8로 평균인 118.3보다 약간 높죠. 거의 뭐 비슷한 수, 이 정도는 거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 시점이랑 비슷했던 시점이 언젠가를 봤더니 그래프상 보면 2004년의 3분기, 2004년의 1분기, 2분기, 2004년의 1분기, 2분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2006년의 1분기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지금. 요 주택구입 그 부담 지수 그래프를 봤더니 2006년도 부동산 상승기를 막 지나면서 가격이 급등했죠. 그때 미친 듯이 올랐었죠, 2006년에. 그러면서 160, 뭐 거의 한 170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후 이제 2008년, 9년, 부동산 이제 지속적인 하락 조정 보합장, 하락장이 오면서 쭉 빠졌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빠진 부분들이 반영 계속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2015년에 1분기 즈음부터 찍고 반등해가지고 지금 2018년,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딱 평균선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고점인 164.8까지는 아직 멀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평균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조정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오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당장 큰 폭의 하락이 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의 가격 자체가 버블이 오기 어려운 수준, 또는 현재 아직 뭐 버블이 그렇게 생성되지는 않았고, 버블이 만약에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버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버블 초기 국면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라고 합니다. 자, 2018년 1분기 주택구입 부담지수 118.8의 의미는 서울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간소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가구 소득의 약 30%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수준이고, 반면 전고점이었던 2008년 2분기 164.8의 의미는 가구 소득의 약 41%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수준이라 그래요.
자, 일단 이 내용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글을 보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고 한데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한 익명의 경제 전문가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버블 초입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입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익명으로서 남겨주신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 다른 익명의 한 분께서 써주신 글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요.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게 결국 소득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소득 대비 한 25%, 30%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준이.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안 해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굉장히 높아질 거란 얘기죠. 자, 2004년이랑 2006년에 비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이 어때요? 그때 납부해야 되는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 또는 뭐 3분의 2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커서 지금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금리의 효과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치 선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소득이 그럼 그만큼 증가했느냐? 소득 증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PIR이라 그래서 이 연평균 소득을 더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시점을 구하는 PIR 지수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분께서 자세한 자료를 붙여주시지는 않았지만 PI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거의 2008년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소득 기준으로 봐서는 집값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금리가 낮은 것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이 버블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정답을 내리고자 이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요런 의견도 있다. 요런 자료도 있다.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가지고 서울의 주택시장이 버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부동산TV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뉴스와 영상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